잘 보셨나요? 동영상 속 A씨의 고민은 개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고민입니다. 스터디는 하고 싶은데 스터디를 주제로 한 사이트는 신통치 않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사이트는 스터디, 그 중에서도 현재 저희와 같은 예비 개발자와 현직 개발자들을 위한 스터디 사이트를 구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조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자면 먼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해 간트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WBS를 작성하였는데 WBS를 만들면서 저희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카카오 오븐이나 목업 툴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데 개발에 앞서 화면을 구성하고 스토리를 짜보는 것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 저희가 6명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엔티티들이 구성되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ERD를 틀로 만들게 되었는데 ORM을 마이바티스가 아닌 JPA를 사용하였기에 도메인, 컨트롤러, 서비스, 레퍼지토리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개발 시작 전에 기능적인 부분이나 시나리오적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사용 기술인데 여기 쪽에서는 화면에 나온 기술들을 사용하였고 특히 JPA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 저희 조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트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사이트의 스터디 방식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스터디를 구성하는 일반 스터디와 이제 인증된 강사가 보수를 받고 진행하는 프리미엄 스터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정보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인기 태그, 스터디 추천과 검색, 그리고 멤버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기 태그는 스터디 중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가 선정되어 동적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 어떤 분야의 스터디가 인기가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추천은 저희 사이트만의 알고리즘과 인기 태그를 기반으로 강의를 추천해 주었으며 추천 멤버 또한 강사는 경력, 멤버는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 부분의 스터디 검색 기능입니다. 스터디 검색 기능은 다양한 조건으로 폭넓은 검색이 가능하며 관심 분야와 관심 지역 같은 경우 태그를 추가, 삭제할 수 있음으로써 좀 더 유연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색을 먼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선정한 조건대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에서 저희 전주처럼 특별한 건 없지만 저희 중복 체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밀번호에도 정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과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있다가 회원 비밀번호 찾기나 이제 메일로 발송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입력받도록 하고 관심 지역과 같은 경우도 정보를 기반으로 스터디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네, 회원 가입을 끝났으니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 앞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문자 메시지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가입과 로그인 구현에서는 일반적인 세션이 아닌 스트링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면 인증번호가 오게 되고 네, 인증번호에 맞게 입력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 창으로 돼서 네,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일단 로그인까지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한 아이디대로 로그인이 되었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마이페이지 부분인데 마이페이지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데이터가 많은 아이디로 재접속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마이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간단한 회원 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스터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가 진행 중인 스터디의 날짜와 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아래쪽에서는 관심 지역과 관심 분야를 간편하게 추가 삭제가 가능하며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지역과 분야를 기반으로 멤버를 추천해주거나 스터디를 추천해주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정하기 버튼입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 정보와 프로필 공개 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네. 네, 이제 다시 마이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쪽지 기능입니다. 쪽지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유저들과 자유롭게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쪽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고 쪽지를 보내면 쪽지가 전송되게 되고 보낸 쪽지는 보낸 쪽지함에 기록되면서 받은 쪽지는 쪽지를 받은 것 그 안에서 답장하기 신고 기능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받은 쪽지함에 유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쪽지 쓰기와 신고하기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활동 정보입니다. 활동 정보에서는 내가 작성한 게시물과 활동한 스터디 정보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활동 정보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스터디 활동 정보에서는 스터디 내역들을 확인과 함께 스터디의 진행 상태, 유저의 신청 상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료된 스터디 안에서 리뷰를 남길 수 있는데 리뷰를 한 번만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완료가 표시되고 리뷰 남긴 스터디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리뷰 내용과 함께 리뷰 내용과 평점은 이렇게 기록되고 이 정보들은 사용자들에게 스터디 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중에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보셨던 인기 스터디와 같은 데에서 알고리즘에 활용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 마지막 기능인 강사 신청 기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사 신청에서 저희는 프리미엄 스터디를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은 유료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관리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후 관리자가 승인하여 검증되게 되면 강사 자격과 개설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강사 대기 등급이 됩니다. 원래 일반 멤버 등급인데 강사 대기 등급이 되어서 관리자가 허락해주면은 이제 강사 등급으로 올라와서 프리미엄 스터디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신청을 완료했다면은 내가 빠짐없이 신청서를 잘 제출했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의 신청 취소 버튼을 통해 혹시나 잘못 기입하거나 이제 미입력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내려가 주세요. 그런 기능이 되고 지금은 알맞게 신청했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려보도록 하고 다음 발표는 이제 신상용 조언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터디 페이지 쪽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일반 스터디 또는 프리미엄 스터디를 클릭하면 클릭하게 되면 스터디 유형별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완료되었거나 해체된 스터디는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목록이 카드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스터디의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스터디의 대표인 기준은 리더가 첫 번째로 설정한 스터디 분야의 기반에서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목록에서는 특정 스터디에 가입하거나 스터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되었다시피 스터디 공화국의 스터디 종류는 크게 일반과 프리미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지역 정보를, 프리미엄 스터디는 가격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소개에는 개설자가 첨부한 이미지가 표시되고요. 마지막 파트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탭에서는 회원의 관심 분야, 최근 활동 내역 등 스터디 리더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뷰 탭의 경우 완료된 스터디 안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잠시 다른 스터디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스터디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리뷰 탭이 먼저 활성화되어 있고 모집 중인 스터디와는 달리 가입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은 스터디를 하나 개설해 보겠습니다.
개설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스터디 유형과 온오프라인 선택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할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적으로 폼을 구현했습니다. 로그인된 회원의 등급이 일반 등급일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스터디를 개설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강사 권한으로 전환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강사 등급으로 회원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네, 아까 이어서 진행 방식까지 선택을 하면 나머지 입력 폼이 나타납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의 오프라인 스터디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역과 가격을 입력받는 항목이 추가로 생성되었는데요. 지역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개설일의 다음 날부터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시작일 기준으로 요일이 자동 설정됩니다. 종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스터디 회차를 계산해줍니다. 이 스터디 회차에 기반해서 가격이 계산되는데요. 해당 가격이나 전체 가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다른 항목의 값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네, 인원 버튼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값을 재조정합니다. 저희는 10명으로 인원을 조정할 건데요. 분야 레벨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스터디명과 소개를 입력합니다. 네, 이번엔 레벨 테스트인데요. 레벨 테스트는 선택사항으로 레벨 테스트를 추가하면 다른 회원이 스터디에 가입할 때 레벨 테스트 응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객관식 또는 주관식 문제가 생성되는데 문제의 순서는 드래그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블록 우측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문제와 답을 수정할 수 있고 문제를 삭제하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이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예시로 하나만 추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입력한 대로 스터디가 잘 개설되었는데요.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 이때는 사용자의 가입 내용 및 상태를 파악해서 이미 해당 스터디에 가입한 사람이나 탈퇴 거절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현재 사용자의 경우에는 스터디 리더이기 때문에 알림창이 이렇게 뜬 것이고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방금 만든 스터디에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의 스터디에서는 레벨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터디이기 때문에 결제 단계가 추가되었고요. 포인트가 없으면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하여 세차에서 바로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충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 연동해가지고 구현을 하였고요. 이렇게 포인트 신청을 하게 되면 휴대폰에 연동이 되어 결제 신청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충전이 완료되면 원래 페이지에도 변경된 포인트가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스터디 리더가 스터디 관리 페이지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스터디 멤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시 스터디 리더 계정으로 가서 스터디원에 신청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닫았고요.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후에는 스터디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스터디 페이지에 데이터가 많이 확보된 페이지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페이지는 크게 메인, 공지사항, 파일 공유, 질문 및 답변 게시판, 신고, 채팅, 권한에 따라 관리 혹은 탈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서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내용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 3개 우선 정렬해서 보여주며 그 아래에는 스터디에 속한 스터디1을 보여줍니다. 가장 아래에는 질문 및 답변 게시판의 내용을 3개 추려서 보여주는 탭과 스터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진행 현황판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이동하면 공지사항 게시판의 제목을 볼 수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게시글의 내용 및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글씨 3개를 누르면 제목 및 내용을 입력받게 되어 있고 공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글쓰기를 완료할 경우 글이 써지게 되는데 글의 정렬 순서는 입력한 공지 날짜에 따라 정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게시판 및 파일 공유 게시판의 경우 날짜와 시간을 입력받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지사항 게시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팅인데요. 채팅에서는 스터디에 속한 스터디원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채팅은 이제 끝내도록 해보죠. 네, 다음은 신고입니다. 신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을 모두 입력하여 신고하게 되면 해당 스터디가 신고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이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페이지인데요. 스터디 관리 페이지는 스터디형 관리, 가입 신청 관리, 스터디 해체 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터디형 관리 탭에서는 스터디에 가입된 사람을 내보내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신청 관리에서는 스터디원 신청을 승낙받거나 거절을 일단 하지 말아주세요. 네,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레벨 테스트를 응시한 인원에 대해 결과를 조회하고 채점 수정 및 정답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해체에 따른 버튼을 누르고 스터디 해체를 하게 되면 스터디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해체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 리더에게 듣고 싶은 스터디를 요청할 수 있는 스터디 요청 게시판,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을 문의할 수 있는 문의 게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시판은 날짜별 키워드별 검색이 가능하며 게시글에서는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 및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또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은 신고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자의 유저 정보를 확인하고 쪽지 보내기 또한 게시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작성 가능하며 문의 게시판에서는 비공개로 글이 작성되어 관리자와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는 요한씨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이제 마지막 기능인 관리자 쪽입니다. 이제 관리자가 먼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관리자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관리자 메인 페이지에서는 회원과 스터디의 통계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과 강사의 유입, 스터디 개설 같은 경우 전월 대비 증가와 그 수치를 분석하여 연도별 성장률, 총 수치 또한 저희 사이트가 얼마나 잘 발전해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 쪽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리 분야별로 관리 분야별로 다른 검색 조건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멤버 관리 쪽이라서 이제 회원 등급과 회원 상태로 이제 검색 조건이 되고 다른 데서는 또 그에 따라 맞는 검색 조건들이 지금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멤버 관리에서는 이제 쪽지 전송,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로딩이 조금 걸려서. 멤버 관리에서는 이제 멤버 관리에서는 이제 쪽지 전송, 등급 변경, 정지 해제, 정지 처리, 탈퇴 처리, 비밀번호 초기화의 기능을 제공하며 체크박스를 통해 다수에게 편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정지 처리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을 정지시킬 때는 회원에게 정지 사유를 메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처리가 되면 로그인이 불가하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발송 한번 시연을 하고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고 메일 내용이 가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강사 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사 탭에서는 이제 강사 신청을 한 멤버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허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 멤버의 강사 신청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강사 신청서가 보여지고 여기에서는 강사 신청 아까 등록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탭을 통해 첨부했던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사 신청에 대한 허가 시 이제 등급이 강사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까 시연했던 걸 보셨다시피 이제 프리미엄 스터디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과 등급이 강사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터디 관리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터디 관리에서는 간단하게 스터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스터디의 상태를 해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해체 같은 경우 이제 신고 쪽이 들어와서 부적절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신고된 대상에 대해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의 경우 게시판이 3개였는데 게시판별로 게시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게시판대로 검색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여 삭제, 보건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쪽지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쪽지 관리 같은 경우 아까 보냈던 쪽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쪽지 관리 또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 보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관리로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고 관리는 회원, 스터디, 게시물, 쪽지 신고로 나뉘어지며 모든 신고를 관리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고 대상 클릭 시 신고 대상에게 맞는 페이지로 넘어가 조치를 취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리 페이지 소개도 마치고 저희 4조 모아조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업무 담당했던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담당하면서 많은 부분을 많이 나눠서 작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소감을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확인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조원분들이랑 상의하면서 또 스스로 찾아보면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끝낼까 망설여졌었는데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팀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해내니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좋은 팀원, 좋은 강사님 만나서 프로젝트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JPA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다 보니 이제 예상치 못한 오류 같은 것도 많이 접하기도 했고 이제 예상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잡았고 해가지고 원래 구현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많이 구현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해서 조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얻기가 힘든데 정말 이것도 게다가 굿비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높으신 분들에게 정말 그리고 네, 그리고 좋은 형들하고 네, 좋은 누나하고 좋은 교환이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JPA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JPA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기로 정한 지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 기능을 한번 써보자. 안 그래도 좀 타임리퍼 같은 좀 익숙치 않은 기능들을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도 JPA를 해보자는 의견에 각자 조원들이 다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배우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런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생긴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 조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너무 많이 늦게까지 하면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저희 조원들한테 너무 많이 감사한